술 먹고는 절대로 전신욕이나 반신욕 하시면 안 돼요. 저 선데요. 20대야 뭐 해도 안 죽어요. 근데 이제 내가 조금 나이가 됐다. 40대, 50대 이상이다. 그러면 술 먹고, 왜냐면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근데 거기서 뜨끈한 데 들어가면 혈관이 더 확장되면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뭐 영화를 굉장히 예전에 많이 봤죠. 어렸을 때는 이제 주말의 영화라고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식빵 구워 먹으면서 토요일 밤에 미국 서부 영화, 그다음에 뭐 벤허 뭐 이런 추억의 영화들을 봤던 기억이 나고요. 나이가 들면서는 홍콩 영화, 느와르 영화라고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주윤발, 홍금보, 성룡, 장국영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 홍콩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외국, 중국과 미국 이외 여러 나라 영화를 접하게 됐는데, 제가 젊었을 때 접하고 굉장히 그 감동 깊게 많이 본, 뭐라 그럴까요? 마음속에 깊숙이 각인이 됐던 영화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와이 슌지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와이 슌지 감독 알고 계세요? 4월 이야기라고 마츠 다카코가 나왔던 영화, 어느 그 북해도에 있는 여학생이 짝사랑하는 선배가 도쿄로 대학을 가게 돼서 본인도 도쿄로 가고 싶어서 정말 필사적으로 공부해서 가서 만난다는, 그러니까 뭐 사랑이 이어진 것도 아닌데 그 영상이랑 마음에 다가오는 감수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슴을 뛰게 했던 영화도 있었고요. 이와이 슌지 감독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 그리고 가장 유명하고도 마음에 와닿는 영화라고 많이 꼽히는 게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 러브레터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오겐키 데스까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얘기하던 그게, 그래서 전 큰 화면에서 보니까 그 여자 주인공의 그 뭐라 그럴까? 신비로운 모습, 그 북해도의 오타루에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멋있어서 제가 실제로 그래서 오타루를 러브레터의 배경이 되는 집을 택시 타고 일본에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카야마 미오라는 배우가 그때 처음 저한테 이제 눈에 들어왔고요. 이게 또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상, 그다음에 어떤 그런 특유의 감수성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에 많이 남는 영화였고 배우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나카야마 미오, 그 러브레터의 주인공이었던 오겐키 데스까 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그 여자 배우가 5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그리고 뭐라 그럴까, 굉장히 마음이 설렜고 이랬던 여배우가 사망을 했으니까 사망 원인이 뭔지 한번 찾아봤는데 목욕 중에 갑자기 사망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몇몇 언론들은 히트 쇼크다. 그러니까 이제 히트샥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발음이 어려우니까 히트 쇼크라고 부르죠. 히트 쇼크다. 또 아니다. 스스로 목숨을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사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본 경시청에서 부검을 했습니다. 부검 결과 익사, 목욕 중 익사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검에서 목욕 중 익사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본 법의학자가 저희랑 똑같은 기준을 썼을 테니까 이거는 뒤집힐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러면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히트쇼크가 뭐냐? 처음에 이제 모든 일본의 언론들이 히트쇼크로 사망했다 그랬는데 그 히트쇼크가 뭐고, 또 진짜 사망 원인인 목욕 중 익사가 가능하냐? 요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히트쇼크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대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네, 일본의 온천.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 온천. 물론 우리나라에도 저기 설악 워터피아 이런 데 가면 눈 내리는 날 뜨끈뜨끈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저도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설악산에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 온천이 많고 또 북해도 같은 도시, 일본의 내륙 지역이
눈이 많이 와요. 나가노 막 이런 데는. 그래서 그렇게 추운 날씨에 또 온천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 데서 많이 생긴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욕조에다 목욕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매년 1만 9천 명 정도가 히트 쇼크로 사망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옆에 딱 띄워 놓을 텐데 제가 2008년에서 2015년까지 욕조에서, 우리나라는 욕조가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중목욕탕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욕조든 대중목욕탕이든 목욕탕 내에서 사망한 거를 제가 조사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욕조 내 사망이 많아서 이 두 가지 히트쇼크와 욕조 사망을 따로 분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거예요. 히트쇼크는 그냥 온도가 급격하게 변해갖고 사망하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대개 욕조에서 사망했다. 근데 그게 또 추운 겨울 날씨다. 나카야마 미호도 12월 6일 날 사망했거든요. 발견된 게. 그러다 보니까 추운 겨울이니까 또 일본이 남방이 우리나라 온돌 그게 아니라서 추워요, 일본은. 그래서 히트쇼크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히트쇼크는 뭐라고요? 일본에서 주로 부르는 사망 용어고 이건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사망하는 걸 얘기하는데 뭐 일본 사람들도 왜 그걸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일단 온도가 확 변하면 혈관이 확장되는 게 쉽게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혈압도 또 쉽게 변동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장에 부담이 증가되다 보니까 근데 이걸 보신 분이 혹시 20대면 여러분들은 안 생겨요. 뭐 일본에 가서 해도 왜냐하면 뭐 20대야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노인분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혈압의 조절 능력, 혈관의 수축과 이완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떨어지게 돼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노화가 되면 혈관의 경직도가 증가되면서 탄력성도 좀 줄어들고 또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도 좀 떨어지면서 심장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히트쇼크, 추운데 따뜻한데, 따뜻한데 추운데 이러면서 급격한 변화에서 혈관이랑 심장에 영향을 받아 사망하는 걸 일본 사람이 히트쇼크로 부르는데 그건 되게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있다. 그러면 난 나이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 이거 무방비냐? 예방책이 없느냐? 나 일본 놀러 갈 건데 나 온천 좋아하고 곧 홋카이도 가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나 좀 설악산에 워터피아 갈 건데 나 65세인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예방책이 있습니다. 어떤 예방책이 있냐? 일단 온천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게 이제 막 추운데 갑자기 온천 너무 뜨거운 데 들어가면 온도 변화가 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약간의 스트레칭과 몸을 좀 풀어줘서 몸의 체열을 뭐 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칭과 아주 뜨거운 물 들어가기 전에 따뜻한 샤워, 적당히 미지근한 샤워로 몸을 체온을 서서히 적응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혈관이 훅훅 변하고 안에 그 여러 가지 조절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혈관 내에 물이 많으면 이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한 상태에서 약간 몸을 덮여주고 온천에 들어가시거나 나오시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온천이든 어디든 물을 여러분 500ml짜리 있죠? 그 500ml 그 생수통 아니면 이거 뭐 플라스틱이 싫다 미세 플라스틱이 뭐 그냥 여러분이 하시는 그 물통 적당한 물통에 물을 담아서 수시로 온천이든 뭐든 수시로 물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입욕 시간이 어허 하면서 청산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한 10에서 15분 정도만 하루에 한 길어야 2회 아침 저녁으로 이게 뭐 내가 여기 일본까지 왔는데 이 온천으로 내 돈을 뽑아야지 그러면서 무리하게 막 30분 막 1시간 이렇게 있으시면 이게 부담이 돼요. 심장에 혈관이랑. 그러니까 한 10에서 15분을 기본 베이스로 한 5분 정도 뭐 좀 더 하시는 건 괜찮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하시지 마라. 그리고 너무 온도 차이가 클 때는 되도록이면 이게 조금 조절 안 하거나 약간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요 얘기를 드려요. 다시 정리하면 히트쇼크는 일본 사람들이 주로 부르는 사망 원인인데 원래 국제 표준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 차이가 심할 경우에는 혈관이나 심장의 부담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근데 일본에서는 19,000명이나 된다니까. 물론 고령화 사회이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곧 진입하니까 이 정도 좀 서서히 온도를 높이고 체온을 좀 높여놓은 상태에서 숲을 섭취하면서 적당 시간만 이런 걸 즐기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일본 여행 갈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카야마 미오의 사망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히트쇼크가 아니에요. 일본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거는 욕존의 사망입니다. 욕존의 사망은 그러면 흔하냐? 제가 이제 조사한 결과 뭐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흔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고령 사회가 진입하게 되면 올라갑니다. 아까 히트쇼크도 일부는 욕존의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목욕탕이든 개인 목욕탕이든 목욕하시다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요한 게 뭐냐? 주요한 원인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논문 Best Related Death in Korea Between 이 논문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쓴 논문이에요. 이게 이제 또 SCI라고 부르는 국제학술지긴 한데 한국 사람 읽으라고 아주 한국 데이터로 잘 해놓은 거니까 읽어주시면 좋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욕존의 사망의 대부분은 심장질환이 있는 분이 무리하게 오랫동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히트쇼크랑 좀 비슷한 겁니다. 내가 심장질환이 있다든지 이러면 원래 온천, 그러니까 욕조에서 반신욕이라든지 전신욕은 몸에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적절하게 혈관이 확장될 이완을 나오면서 겪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수분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의 원인이 심장질환이 많고요. 또 중추신경계 질환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중증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 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술 먹고는 절대로 전신욕이나 반신욕 하시면 안 돼요. 저 선데요. 이 10대야 뭐 해도 안 죽어요. 뭘 해도. 근데 이제 내가 조금 나이가 됐다. 40대, 50대 이상이다. 그러면 술 먹고, 왜냐면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그러면 유효 혈액량이 혈관이 확장되니까 물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술은 원래 대사하면서 물을 빼앗아 가요. 근데 거기서 뜨끈한 데 들어가면 혈관이 더 확장되면서 유효 혈액 순환량이 줄어들면서 필요한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서 그런다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우나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사우나나 목욕, 전신 목욕탕은 술 먹으면 하시면 안 돼요. 술 먹으면 다음날 술 깨고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개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욕존의 사망은 은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서 특히 남성 노인분들이 무리하게 오랫동안 욕탕에 있다거나 새벽에 꼭 가세요. 그래서 막 성산 막 이러다가 너무 오랫동안 계시면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히트쇼크랑 똑같은 기전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방금 뭐라고 그랬죠? 제가 너무 오래 하지 마라. 서서히 몸을 데펴라. 10에서 15분 정도만 하자. 술 먹고는 절대 안 되고, 심장질환이 있거나 이러면 의사와 좀 상의해 보시고, 하고 싶으시면 조금만 몸을 담그시고 약간의 혈액순환만 느끼시고 샤워만 하고 나오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겐키 데스카에서 시작해서 이 욕조 하나만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겨울 춥고 그러니까 몸도 자주 씻고 그러실 텐데, 또 목욕도 하고 또 온천도 놀러 가신 분도 계실 텐데 건강하게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